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좀 다를 거야. 뭐 개인당 100만 원씩 주실 걸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좀 실망하는 눈치가 사실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뭐 물론 경제 관료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뭐 받고 100만 원 더 얹어서라도 지금 당장 주고 싶을 테지만, 그러니까 업무 스타일상 이렇게 밑에서 이제 그 참모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관료 특히나 부총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대놓고 묵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파격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하고 봐야죠. 예, 소요되는 예산이 약 9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그것도 국회 통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물은 4월 달 뭐 초 정도 해서 지방 정부들이 일단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이 이제 서로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주는 것만이 유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 정부가 뭐 선도적으로 해라.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기재부 장관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이게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 됐기 때문에 4월 달 내내 그걸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선거 총선 이전에 주겠다고 하면 국회 통과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선거용이라고 하는 의심도 좀 지워내고 그래서 지방 정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눈치 없이 뭐 부천 모 시장님처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일수록 과감하고 세게 질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 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전문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냐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센 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지금 실망했다고 각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좀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보이는 게 그 전에 이제 뭐 경기도에서 10만 원 준다 했을 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정작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준다고 했을 때 사실 본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내가 중위소득이 뭐 소득 하위 70%를 주고 그럼 내가 30% 안에 든다는 거냐라는 것도 새롭게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이나 국가예산 긴급 투입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내 피부로 와닿는 금액이 내 통장으로 꽂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다 간접으로 느껴지는 그쵸, 거였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이렇게 꽂힐 수 있구나.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당에선 더 주고 싶은데 야당에서 발목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까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개개인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선은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수준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지급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몇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선거 시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을 수 있어서 이런 문제도 사실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제도인데요.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국가에서 이 정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여러분 단정 짓고 맞아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리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당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1차 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취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정부가 선도적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범위, 전 국민 사실상의 70% 정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라서 재밌는 게 나머지 30%는 이상하게도 과학이죠. 근데 그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진짜로 못 사시는 분들이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 최소 90%는 이 굉장히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꽤 그렇죠. 많다 이렇게 보면 뭔가 지금은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질러야지.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꼭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난 지금도 알아. 박근혜 때 탄핵할 때 차벽 뛰어넘자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결로 똑같이 문재인 정부를 욕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간씩 균열음이 나면 분명히 그 안에 알바들이 들어와서 그 틈을 벌려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호시오스님,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뒷 부분 안 들어졌구나. 자,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잘한다가 77%입니다. 경향신문이 조사한 조중동경. 77%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6% 넘었으면 끝난 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역대라고 합니다. 지금 집권 3년 차이지만 횟수로는 지금 4년 차예요. 예. 횟수로는 4년 차의 집권이고 3년이 꽉 아직 채워진 상태가 아니죠. 다음 달이면 되는데 59.4%. 그 말이 맞네요. 예. 50% 박스권. 그러니까 59.4%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뭐 뜬금없이 뭐 이따가 김종인 이야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를 못하네. 아니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뽑게 한 걸 내가 후회한다. 죄송하다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좀 모자란 생각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러죠. 부러워서.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국면이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그 지지율이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수없는 여러 가지 논쟁들,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지금 코로나19가 전부 흡수를 하고 있고 이후에 약 10여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결국 선거 결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갈라치기에 절대 당하지 말고 합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9일 날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물이에요. 그게 지금 개요를 한번 볼게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유선 19.4%, 무선 80.6% 이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59.4%면은 이번 주에 나올 다른 여론조사 하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60%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은 지금 60%잖아요. 네.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약간 우리가 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 하는 측면. 그러면 계속해서 약간 이게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그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무당층이나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이것도 과학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65.8%예요. 이거 정말 압도적인 거거든요. 네. 그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실에 뭐 계란 던지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의 어떤 그 소행일 뿐인 것이고 대구에서조차 일반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설사 안 찍을지라도 호의성을 보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표 이동하기가 쉬운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 대응 같은 거를 보면 설사 니들 그 김종인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고 쳐도 미래통합당 쪽으로 표가 이동할 가능성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민주당 선거에 있어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안 했건 이 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또는 찍는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선거는 지금 다음 주에요. 진짜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사전 투표는 다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다음 주에 있다고.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투표를 해야죠. 사전 네. 투표를 한 40% 찍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예. 그 번투표 날은 사실 한산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총 투표하는 날이 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 이틀하고 본 투표 하루를 하는데 각 하루마다 20%씩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임기 3년을 꽉 채우는 시점에 이 정도 지지율이 역대급이랍니다. 아예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론조사 통계가 제가 대충 뒤져봤는데 59.4%는 집권 만 3년 차쯤 되는 시점에 나오지 않는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딴소리를 뻑뻑 지르는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경우에 전현직 대통령 탄생에 일조해서 국민께 미안하다. 박근혜 이야기고 이 양반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나오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동조를 해? 그러니까 김종인 이름이 나왔을 때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마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냥 늙은 노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김종인이 도대체 왜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저쪽 새누리당에서 욕을 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또 우리 쪽에서 욕을 먹고, 이 욕을 먹고 성장하는 건강을 찾는 그런 늙은이인가 봐요. 지금 부울경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이요 53.4%예요. 부정 여론 42.6%. 그러니까 부울경은 분명히 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만 잘하고 후보만 좋게 나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이미 된 겁니다. 선거를 임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찍을 당과 찍지 않을 당, 싫어하는 당을 구분이 명확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53.4%라고 하는 건 투표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높아요. 물론 대구 경북은 지금 부정 여론이 54.6, 긍정 여론이 40.2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제외하고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김종인과 황교안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TK만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해. 그러니까 대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권영진 시장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욕을 못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미치는 거죠. 저건 해도 너무한다. 이게 그 민주당의 표를 주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미래통합당에 표를 주는 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이득이 되느냐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진짜 민심이 복잡한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미통당에 이제 결합을 원래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결합을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여론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 계신데요. 사실 이제 황교안이 정할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선거꾼들을 선거 청부업자들을 이렇게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은 김종인이 옛날 김종인이 아니고요. 물론 과거의 김종인의 행보에 대해
제가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현재 40년생에 81세의 노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새누리당이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이 결합했을 때 선거 때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자신만의 최고 전문가인 듯 처신하는 이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지금의 미통당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이 결합을 했지만 미통당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병사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김종인도 이번에는 사실상 자기 무덤이 돼버릴 것이다. 이번에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한테 공감이 안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이 말한 시점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인데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어디 지금 무슨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저기 태평양 어디에 무인대 홀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천안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는 일본군과 뭐가 다릅니까 이 양반 진짜. 그러니까 8.15 해방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노망이 나거나 다 뭐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닌데 1940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새날 김종인 폄하 발언.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씨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선대위 꾸리기 전에 움직였어야죠. 예. 근데 판 다 깔아지고 나서 뒤늦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지 사장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게 말해야 언론이 크게 써줄 거라고 생각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증오의 말을 갖다 뿌렸는데 그게 보통 사람한테 보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 극우 쪽 포지션에 있는 국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친 새끼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지만 뭐 말하자면 이 정도는 해야 속는다고. 보수가 그래도 경제는 잘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뭔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공감을 만들어 주지 않고 다 잘못했다잖아. 근데 그 시점에 이 무인도에 계시는 이 시점에 저쪽 전광판 뒤쪽에는 문재인 지지율 60%가 써져 있는데 그걸 누가 공감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나이가 문제는 아닌데 아니 나이가 문제예요. 근데 어떤 혼란의 시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큰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언론들. 조언을 원로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궁금한 게 이 80세의 나이에 이 사람이 스마트폰은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노인 폄하 발언이다. 아니 왜냐하면 SNS나 이런 걸로 진짜 지금의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문이나 어떤 종편 케이블 TV로만 정보를 받았을 때 말되네. 이런 편협한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단독 김종인 스마트폰 못 써. 투지폰으로 뉴스 읽어.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이런 걸 왜 갖고 오냐면은 내가 오죽했으면 아까 그 뭐 신민님이 무슨 청부업자라고 그랬는데 김종인도 정할못이야. 김종인의 유효 기간은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경제 민주화 아젠다를 끌고 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미 그 사람의 유효 기간은 끝났어요. 그 언제적 김종인이야 지금. 경제 민주화 얘기는 정말 옛날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사실 역대급 기염을 토한 사람은 맞아요. 어떤 면이냐면 비례대표만 5번 헤쳐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두환 때 8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중간에 나가버렸죠. 2년짜리 그 임기가 있어요. 그게 안철수한테 도망갔거든요. 안철수한테 갔다가 이번에 또 황교안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때부터 자기가 전에 몸담았던 것을 심판해야 된다. 또 전에 몸담았던 것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청부업자, 뭐 그 정도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정할못 맞다니까. 이 양반 정할못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 김민석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표정이. 이 사람 관종이에요. 그래도 그냥 관종이라고. 사주팔자로 봤을 때 관운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타고난 거죠.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은요 한국인, 일본인, 김종인 이렇게 나눕니다.
아씨. 아이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사실상 60%, 59.4%라는 얘기였고 김종인의 헛소리였습니다.